안녕하십니까. 동의보감 강의 시간입니다. 더위가 조금 꺾이는 느낌이죠. 이제 입추도 지나고 곧 처서잖아요. 절기 기준으로 날씨 변화는 보는 게 정말 계절 변화는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덥긴 한데 밤에 조금 그래도 누그러든 것 같거든요. 그 더위가, 열대야가. 예, 더위가 가시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 오늘은 정위지보라는 파트가 있어요. 동의보감에. 요거에는 4개의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문구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한자 뜻들을 볼 건데 정은 지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지는 도달하다 지이지만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 뭐 최고, 맥스, 최상급 그 지거든요. 그래서 지고지선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 이거는 최대치라는 거야. 최대치. 그럼 이건 뭡니까? 보배나 보물, 보자지. 그래서 보물이나 보석 이런 용법으로도 쓰이고 동의보감할 때도 요 보가 요 보석 보물 보자죠. 요거는 거울 감자. 요 보감은 똑같이 명심보감에도 똑같이 요 보감자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둘 다 보물, 보배보라는 거.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결국 정은 최고의 보배와 같다. 우리 몸에서. 그런 뜻이겠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들을 계속 봐보면 보자. 이거 일컫다, 부르다, 칭이야. 일컫다, 부르다, 칭. 그래서 명칭이나 호칭 같은 경우 용법으로도 쓰이고 사칭 뭡니까? 사칭. 경찰관 사칭한다 이런 거 있잖아. 요 사가 사기치다 할 때 사거든. 속이다 사. 그러니까 거짓으로 뭔가를 칭하는 거잖아. 경찰관 호칭이라든가 이런 거. 어제 범죄도시 포 봤는데 거기서 장희수가 막판에 경찰관 사칭으로 잡혀 들어가죠. 그런 거고 또 이 칭자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주로 칭제, 건, 원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칭은 뭐 호칭한다 그랬지. 부르다, 일컫다라는 거고 제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면서 건원이 뭐냐면 연호 있잖아. 연호를 정했다 이거지.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정했다는 뜻으로 이거는 황제가 됐다는 뜻이겠죠. 결국. 참고로 이 건원은 연호를 정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 건원 자체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연호거든요. 한무제가 사용한 거예요. 한무제가 사용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연호가 건원입니다. 이게 아마 기원전 140년 그 정도쯤에 쓰였을 거예요. 이 정도쯤에. 건원. 아무튼 칭제, 건론 할 때 요 칭자도 요 칭자입니다. 일컫다, 부르다. 그리고 요 칭자가 또 중요한 다른 뜻 하나로 쓰이는데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쓰여. 그럼 바로 요 다음 여기서 쓰입니다. 요거는 무게를 달다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뒤에 요거 1승 6합이라고 읽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1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되예요. 돼. 그 되로 주고 말로 받다 있잖아. 되로 주고 말로 받다가 있는데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다에서 말은 열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나쁘게 했는데 강하게 반발을 받는다 뭐 그런 느낌이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래서 이 되는 이 한 되라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1.8리터 정도의 부피가 돼요. 그 음료수 페트병 있잖아. 그거 정도? 그거 1.5리터, 2리터 사이 그 정도 되는 거. 현재 기준으로 1.8리터 정도 됩니다. 1.5리터 음료수 페트병하고 3-2리터하고 그 사이 정도 부피가 한 대인 거지. 근데 이거 나중에 동의보감 그 약재 파트에서 도량형에 대해서 또 다루거든요. 도량형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분석해 보면 대략 한 대는 411ml 정도까지 낮아져 버리거든. 차이가 많죠.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요 동의보감에서 기록된 되나 말은 현재 요 도량형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대 1승은 1.8리터고 이 1합은 우리가 1홉이라고 있습니다. 부피로 쓸 때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10분의 1 되가 되는 거야. 아까 말이 10대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 되가 되는 거지. 1홉은. 그럼 몇이겠어요? 0.18리터겠지? 180ml 대략 물컵 한 잔 정도. 그게 한 1홉입니다. 그래서 1승 6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8리터 더하기 0.18 곱하기 6 이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2.8리터, 2.9리터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현재 기준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현재 1척이 대략 30cm 정도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관우가 9척 장신이었다고 해서 이걸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270cm인데 말이 안 되죠. 약간 그 느낌이잖아. 그 뭐지? 파묘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일본 귀신 장수.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3cm였다는 말이 많죠. 옛날에 1척은. 그러면 9척이면 207cm. 서장훈 정도 키가 되니까 전혀 불가능한 키는 아니죠. 장수의 키로는. 그래서 이 도량령이 제일 옛날 도량령을 파악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옛날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죠. 현재 기준보다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거는 새어나가다 있잖아. 뭔가 틀어막은 게 새어나가다 설자야. 그래서 누설되다, 비밀이 누설되다라는 용법으로도 쓰이고, 병리적으로 뭐 설사하다도 대변을 틀어막지 못하고 계속 새어나가는 거잖아. 줄줄줄. 그 설사의 설자가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이거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여기는. 왜냐하면 뒤에 무게가 나오냐. 한 근이라는 거. 600g 정도가 나오니까 무게를 달다라는 용법으로 쓰였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쭉 보면 이거 잃어버리다 일타상. 상실의 시대 할 때 상실이 요 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 쭉 보면 요 기르다 부양하다, 배양하다, 양육하다 할 때 양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가득 차다 그 다음에 요 입구 옆에 요거 불어자 2개 있는 거는 씹다, 삼키다, 담자입니다. 담자고, 요거는 빛나다, 화려하다, 화야. 그래서 영화, 화려하다 할 때 쓰이죠. 무비 말고 어떤 화려했던 시절 있잖아. 영화. 그 다음에 쭉 보면 또 뭐가 있지? 이거 다하다, 없어지다, 갈입니다. 그리고 요거 위에 뭡니까? 준비하다 비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지. 이거는 고단하다, 피로하다, 비인데
이게 글자 구성으로 보면 약간 그런 뜻으로 보이죠. 뭔가 마음을 항상 준비하는 데서부터 오는 어떤 너무 긴장을 과하게 해서 오는 과긴장성? 피로 상태를 요 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야간 경계 근무 같은 거 군대에서 쓸 때 항상 그 6시간 이상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약간 탈진하는 그런 느낌이 요 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할 욕자에 밑에 또 마음심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욕심, 욕정, 뭔가 탐내다, 무언가를 탐하다 욕자지. 그래서 탐욕이라는 용법으로도 쓰이고 음욕 있잖아, 음욕. 뭔가 성적인 욕구 있잖아, 음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욕자가 다 요거고, 요거는 마디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절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절자겠지. 그래서 마디라는 뜻이 대표적인 거 뭐예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절기 있잖아, 절기. 입주, 처서 같은 절기가 요 마디라는 뜻으로 쓰인 걸 테고, 뭐 절제하다라는 뜻으로는 뭐 말 그대로 절제하다, 조절하다 할 때 다 이 절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없애다 뭐야, 없애다 뭐. 그래서 소모되다, 마모되다 이런 뜻 용법으로 쓰이고, 쭉 보면은 요거 위태롭다, 위야. 그래서 위기 상황, 위협적이다, 뭐 위독하다, 위급하다, 위태롭다 그런 뜻으로 쓰이지. 그리고 요거 입구자 옆에 의자가 있는 건데 이거는 한숨 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성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 할 때 뭔가 이렇게 감탄사 있잖아. 히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으로는 트림하다, 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 뒤에 이렇게, 여기서는 뭐 문구 내용상 약간 요런 뜻으로 써서 뭔가 감탄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봐보면 양성설한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대개 정이라는 단어는 가장 훌륭한 대상을 지칭하는 수식어로 보통 활용이 된다. 그럼 이런 어원을 고려할 때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어떤 생리적 물질 중에 정 있잖아요. 정 또한 가장 귀한 물질로 간주가 됩니다. 자, 이 생리적 물질이 가장 귀하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밑에를 쭉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리적 물질이 가장 귀하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밑에서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상을 멈추든 뭘 하든 해서. 그래서 이 귀한이 양 또한 매우 적어서 구체적으로는 몸속에 대략 한 대 6홉 정도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2.89리터가 되는데, 아까 과거에 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대가 대략 400ml 정도에 불과했거든. 그럼 그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658ml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4분의 1, 5분의 1이란 말이야. 어쨌든 정의 부피를 명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죠.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한 대 6홉이라는 부피는 뭐냐면, 남자가 정자가 활성화된 정액을 사정하기 시작하는 16세 이전의 체내 저장 용량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무게로는 대략 한 근에 달한다. 자, 부피, 이 정이라는 물질에 이 두 문구를 봤을 때 정이라는 물질의 부피와
무게비가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죠. 만약에 이 한 근을 600g이라고 근데 봐버리면은 어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9L면 물 2.89L면 어때요? 2890g이거든. 그지? 그러면 근데 실제로 600g이라는 거는 밀도가 너무 물보다도 너무 작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 규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아예 요 부피랑 요 무게랑 이렇게 대응이 되면 그나마 조금 수긍이 가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따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정 자체가 엄청난 고밀도의 생리적 물질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이 돼버리면은 밀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별도로 다른 문헌이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별도로 다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체내에 있는 정의 부피와 무게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문헌 자체는.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이러한 정은 소실되는 속도보다 축적되는 속도가 빠르면 최대 3대까지 체내에 저장될 수 있으나 만약에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 버리면 한 대에도 못 미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후천적으로 자양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 양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인 거지. 그죠?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요게 증감할 수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요 문구에서는. 자, 앞서 다뤘듯이 정과 기라는 것은 긴밀한 생리적 연계를 통해서 서로의 이동 방향성을 규정해주는 양상으로 서로를 자양해주는 관계에 놓입니다. 아까 그 예전 시간에 이명이나 이런 거 다룰 때 이거 얘기했었죠.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정은 뭡니까? 기 자체의 전방위적 산포되려는 속성을 종맥으로 몰아가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고, 기는 뭡니까? 정적 성향의 정을 어떻게 돼? 되게 치밀한 골 내부로 쭉쭉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작용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많은 기는 종맥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 있는 거고, 생성된 정은 골 내부로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이게 서로를 자양해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과 기간의 연계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기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은 당연히 체내에 가득 차게 되겠지. 역으로 정이 가득 찰수록 기가 종맥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기는 융성하게 되겠지. 아시겠죠? 그리고 매일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생리적 관점에서 화려하게 빛나면 좋은 성분만이 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또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음식 중에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와 젊다, 푸르다를 의미하는 청을 조합해서 이 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상통하는 거죠. 생리적 관점에서 화려하게 빛나다는 젊다, 푸르다라는 뜻과 상통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음식 중에 빛나며 좋은 성분이라는 것은 음식 단일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일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좋은 성분 이런 건 없는 거지. 근데 단순히 특정 인체의 특정 상태와 음식 간의 어떤 생리적 궁합, 조화 여부로 이 음식에 빛나며 좋은 성분이 어떤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어떤 다른 개나 이런 오리한테는 좋지 않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궁합을 봐야 된다.
똑같은 사람한테서도 어떤 사람한테, 어떤 병리적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빛나며 좋은 성분이라는 것은 약간 특정 인체와 음식 간의 궁합이나 조화 상태를 보고 결정이 되는 어떤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정이라는 것은 후천적 자양에 의해서 증감될 수 있다. 그리고 후천적 자양 중에 유독 정을 신속하게 보충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16세 전후를 기점으로 정자가 활성화된 정액이 체위로 방출될 수 있는데 대략 한 번의 교합으로 0.5홉의 정이 소실된다. 자,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한 번의 사정으로 어느 정도의 정이 소실되는지도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으로 적절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어서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는데, 자, 0.5홉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90ml야. 과거 기준으로 봐도 대략 20ml 정도야. 그런데 일회 사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자들 일회 사정량이 대략 2ml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알 수 있죠. 여기서 다루는 정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액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 정액화되는, 그러니까 체내에 엄청나게 풀려있는 90ml 혹은 20ml의 부피가 그 성관계를 통해 정액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10배 혹은 40배 이상으로 고농축되는 거지. 이렇게 고농축되기 전에 요거를 우리가 정이라고, 체내에 풀려있는 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정 자체도 원래 체내에 이렇게 풀려있는 정 자체도 엄청난 고밀도의 생리적 물질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사정이 된 정액 자체는 이것보다 더 고밀도, 초고밀도의 물질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인 어떤, 뒤에서 다룰 테지만 정의 생리적인 기능이 극에 달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이 정이 초고밀도로 농축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성욕을 절제하지 않아 마음 내키는 대로 사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정은 신속하게 소모되어 버리고 이게 음식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과 기의 연계성도 깨지면서 기도 쇠하게 되겠지. 그래서 기가 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리적 상태에 돌입해서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위협하게 되니, 아까 말했던 감탄사가 여기서 나오죠. 이처럼 정이라는 물질은 인체의 지극한 보배와도 같다. 되게 조심히 다루고 잘 간직해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생각해 보시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정이 생리적으로 가장 훌륭하며 귀한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구 자체를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요 정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생리적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리적 물질로 추정할 수 있거든. 볼까? 첫 번째. 일단은 체내의 생리적 변화를 보면은 크게 요 생과 생 아니면 사야. 생으로 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로 가는 병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크게 양극단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양상들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생로병사지. 이 중에서도 생화, 즉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요 세 가지. 노화, 질병, 사망은 역으로 어떻게 돼? 지연시키는 생리적 작용을 요 정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생리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아시겠죠? 근본적으로는 생화를 촉진시키고 사화는 어떻게 돼? 지연시킨다? 보면 되겠지. 요 정이라는 생리적 물질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정이라는 고밀도의 물질이 체외로 이렇게 성관계시 사정이 되면서 더 초고밀도의 물질화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생화라는 생명력 강화라는 요 작용을 주관하는 요 정이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생화작용이 체외에서 극에 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작용이 뭐냐면 무려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하는 작용입니다. 엄청난 거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작용.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위지보라는 파트의 두 번째 문장인가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떠올리시면 돼. 이 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뿌려지면은 새로운 사람을 생성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가만히 자신한테 잘 모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몸을 더 생화시킨다 이거야. 야, 되게 멋있는 말이죠. 이 정이라는 것은 체외로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리면 무려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잘 보존해 놔두면 자기 자신의 생리적인 생리적 활동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라 이거지. 그래서 요게 그거예요. 요게 이거였지. 새로운 생명체를 작용하는 작용. 요게 뭡니까? 요 생화작용.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정의 주요한 생리적 작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본다면, 만약에 고등 생명 현상의 범주에 사고와 같은 고도의 두뇌 활동이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요 앞선 두 가지 주요한 생리적 작용 외에 요거 하나도 정과 관련된 작용이라고 추가할 수 있어. 재반 능동적인 정신활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능동적 정신활동 뭡니까? 어떤 반사적인 그런 욕구적인 그런 정신활동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사고, 논리 전개와 같은 이런 공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정이 기반이 되어야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이 인체에서, 체내에서 가장 훌륭하면서 귀한 생리적 물질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고등 생명 현상이나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탄생시키는 어떤 생리적 작용과 연관된 물질이라는 뜻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쭉쭉 보면 돼. 자, 그러면 이 정이라는 것을 혈에서 생성되는 생리적 부산물이 아니고 별도의 생리적 물질로 간주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건 왜냐면 혈과 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거든. 뭐냐면 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일관된 양상으로 존재해. 뭐 고지혈증이든 뭐든 어떤 양상은 그 어떤 조성 같은 거는 변할 수 있는데 혈은 계속 존재하잖아.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의 양은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변하냐면, 자, 성장부터 노화라는 양극단의 상대적 방향성의 현상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생화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간의 유한성이라는 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볼 때, 즉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이 두 가지 작용 있잖아요.
근데 이 생화, 즉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작용과 이 새로운 생명체를 작용하는 작용이 뭐다? 사람이 살아있는 내내 일관되게 이 강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 생화작용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극에 달하고 그 이후로는 점점 생화작용이 감퇴되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어떻게 돼? 약간만 상처가 생겼는데 어릴 때는 이게 금방 나았는데 이제 그 전혀 안 낫게 되지. 약간 찢어진 것도. 생화도가 점점 감퇴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하는 작용 또한 거의 나이대가 결정돼 있거든. 여자나 남자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내용은 그거야. 이 정이라는 게 생화작용을 막고 있지만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이르게 돼요?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이 정이 맡고 있는 생화작용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생화도가 극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 감퇴돼서 미니멈 수치에 도달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지. 즉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생화도 자체는.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간 또한 한의학적으로 남자는 16세에서 64세, 여자 같은 경우는 14세에서 49세로 보거든. 이 또한 유한해. 자, 그러면 정의 양은 어떻다고 볼 수 있어? 혈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라는 변수를 갖는 특정 정형화된 증감 양상을 띠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혈과 정은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러한 생명의 유한성으로부터 유추해본 정의 특징이 있겠지. 자, 위의 문장에서 보였듯 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후천적인 자양, 음식 등을 통해서 정의 양이 늘어날 수는 있어. 근데 또 이상하죠. 정의 양이 늘어날 수 있으면 음식을 계속 잘 먹으면은 이 정은 계속 무한하게 우리 몸을 생화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음식으로 후천적으로 자양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선천적인 제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들어가 줘야 돼. 왜? 우리 생명체는 모두 결국은 요절하건 오래 사는 장수하는 사람이 있건 간에 결국은 노병 사이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자양한다라도 그건 한계가 있다. 그럼 이 한계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제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자, 기혈 공급은 죽을 때까지 계속 무한하게 줄 수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거든. 생명의 유한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일단 1번 요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평생 소모되는 정의 양은 태아기의 질량보다 더 크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달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보통 태아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3kg 정도 되거든요. 태어날 때. 그런데 아까 그 체내 정이 한 대 6홉 그리고 한 건 600g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1회 사정 시에 0.5홉이 소모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요 관계를 봤을 때 1회 사정 시에 정 소모 질량은 18.75g 정도가 되거든. 18.75g. 자, 그러면 태아의 질량이 3000g이고 정 한 번 소모되는 사정할 때 소모되는 정의 양이 18.75g이야.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대략 160회에 해당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0번 사정을 하면 3000g의 정이 손실이 돼버려. 그러니까 태어난 시점에서 만약에 정을 맥스로 3000g을 갖고 있다고 쳐버리면 이거는 160번만 사정해도 이 정은 다 손실이 되는데 그게 아니지. 뭐 그 이상 우리가 충분히 사정을 할 수 있거든. 평생 살아가면서. 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은 이 정이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한정된 양으로 형성된 나중에 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씨앗과도 같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모종의 선천적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거는 소량이 존재하는데 이것과 기혈과 같이 후천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생리적 물질들이 이 선천적 물질 있잖아. 요 씨앗과 같은 선천적 물질을 발화시키고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 선천적 물질과 결합되면서 온전한 정을 구성하는 부가적 요소가 된다는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이렇게 봐야 어떤 후천적으로 계속 음식을 통해서 자양하면은 어느 정도 정은 늘어날 수 있으면서도 뭐가 가능해? 이 생화도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봐야 이 정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한 내용들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뭐랄까 이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그래서 이거는 강의를 한번 다 시청하시고 나시더라도 좀 머릿속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미지보라는 파트의 첫 번째 문장, 양성서에 나온 문장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고찰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아직 타이핑은 안 했는데 요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게 나오거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인 즉 생인, 유기 즉 생기. 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은 무려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고, 우리 몸에 가만 놔두면 우리 몸의 생화도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생리적 물질이 된다는 뜻인 거지. 이게 요 문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요 다룬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강의를 끄시더라도 머릿속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